자, 보신 대로 11호 태풍 흰남노가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로 우리나라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흰남노의 경로와 강도, 또 대비책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본부장님, 흰남노가 지금 무서운 기세로 북상 중인데 지금 현재 제주를 지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흰남노의 그 세력이 어떤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중심 부근의 그 풍속이 한 49m로 이 정도면 가까이 왔는데 상당히 강한 거거든요. 예. 태풍으로서는 북이 60도를 넘으면 통상 태풍이 약해지는데 왜냐하면 태풍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차가운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 강도를 보이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이 시간 기상 레이더 영상, 우리 인간의 폐를 엑스레이로 찍어보듯이 기상 한마디로 덮는 비구름 모양을 보면 예. 태풍이 지금 제주도 동쪽을 이미 지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태풍의 눈이 동그랗게 보이는데 왼쪽에서 그 비구름이 없는 지역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예. 무슨 의미냐면 이쪽으로 태풍이 이제 더 이상 진행하면서 더 힘을, 그러니까 불이 타고 있는데 휘발유를 거기다 붓는 거는 아니고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태풍 안에 건조 공기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예.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금방 한두 시간에 약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그런 현상이 없으면 앞으로 한 10시간 갈게 지금 보니까 조짐이 좀 무너지기 시작했구나.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찌됐건 제주도를 지나면 제주도는 높은 한라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우리가 얼음판에 팽이가 돌 때 작은 돌뿌리에 탁 부딪히면 태풍이 휘청하듯이 이 태풍이 제주도를 지나면서는 이제 한번 마찰력을 받게 돼서 지금까지 거칠 게 없이 달려오던 태풍이 분명히 약해지는 추세로 돌아설 겁니다. 네. 그래도 앞으로 울릉도 독도까지 우리나라 땅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는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한 6시간 이후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진행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시간 정도 뒤면 우리나라 내륙 통영과 창원에 네. 태풍이 상륙할 전망인데 보통 말씀하신 대로 태풍은 북쪽으로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점점 세력이 약해지는 그렇습니다. 게 정상인데 지금 흰남노는 여전히 강한 네. 힘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 하지만 내륙에 상륙할 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약해진 상태로 올 걸로 예상하시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한라산을 지났기 때문에 분명히 아까 팽이를 비유했는데 한라산 1950m인 높은 산을 왼쪽 이게 스쳐 지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휘청하게 될 거고요. 이 태풍의 특징이 이 정도 위치 올 때까지 940 헥토파스칼 그 중심 기압을 유지하고 그 정도면 있거든요. 얼마나 됩니까? 매미나 매미 태풍이 예. 이제 이게 우리나라 이제 아까 말한 경상남도 남해안 어딘가에 지금 속도로대로면 내일 한 5시, 6시 정도에 중심이 어딘가 상륙을 할 텐데 950 헥토파스칼. 과거 이와 유사한 태풍을 찾아보니까 1959년도 사라, 2003년 태풍 매미. 그때 나타났던 그때 보였던 바람을 비교해 보면 이 태풍도 그 정도의 위력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은 이제 그동안 태풍 온다더니 이렇게 고요해 이러다가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나라가 전체가 태풍 그 권역에 들어섭니다. 지금 중부지방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예. 제주도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남부지방도 태풍의 강풍 반경권에 들어서 앞으로 한 4-5시간 정도는 태풍을 직접 우리가 이제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풍에 건조 공기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분명히 더욱더 발달하는 추세보다는 이제 조금씩 약해지는 추세에 들어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대여섯 시간을 예.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좀 다행스러운 전망을 해주시긴 했는데 네. 흰남노가 강력한 거는 이 태풍이 발생한 장소 또 네. 그리고 경로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보통의 태풍들보다 훨씬 북쪽인 북위 27도에서 태어났고 맞아요. 네. 이후에 이 서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가지고 한반도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부부장님, 저는 이런 경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이례적인 경로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흔한 경로는 아닙니다. 통상 북위 한 15도에서 20도 사이 따뜻한 바다에서 발생을 해서 대만 또는 중국을 향해서 또는 필리핀을 향해서 서진을 하다가 그 동쪽으로 오게 되는 게 통상적인 진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동쪽과 높은 고緯도에서 발생을 해서 거꾸로 진행하는 그런 형태를 밟았거든요. 오늘이 태풍이 지난 8월 28일 발생을 했으니까 9일째인가요? 예. 이 9일 동안에 태풍이 찬 바다를 위를 지나가 본 적이 없고 거의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힘을 얻었는데, 지금 940 헥토파스칼이면 어찌됐건 아주 그 최성기보다는 약해진 건 틀림이 없는데, 지금 위성 영상이나 레이더 영상을 보면 아직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고, 제주도에서는 지금 초속 30에서 35m의 강한 바람이 지금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이 의미는 지금도 역시 여전히 그 태풍의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태풍의 예. 그 위력은 역시 그 강한 바람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전국에 나가 있는 저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계속해서 전해오고 있는데, 네. 앞서 보셨습니다만 특히 부산에 나가 있는 기자가 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내일 아침 7시 전후로 이제 부산이 태풍의 위험 반원 오른쪽에 놓이는 부산이 네. 7시쯤에 이제 흰남노가 가장 근접할 거라고 하는데, 이때가 부산에는 만조 시간이랑 또 겹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좀 7시보다는 해일 좀- 우려까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7시보다는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도대로라면 한 5, 6시 정도면 남해안 어딘가 상륙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때가 4시 50분이 그 남해안 만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태풍의 중심이 남해안 들이닥칠 때 만조 시간과 겹치게 되면, 태풍의 중심이 지금 저기압이기 때문에 바닷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해수면 상승 효과가 있고, 이때 태풍이 갖고 있는 강한 바람이 부딪히게 되면 이제 바닷물이 치에 올라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파도가 넘지 말라고 쳐놓은 바닷가의 방파제를 넘는 그런 월파 현상도 나타날 겁니다. 따라서 예. 강한 바람, 많은 비에다가 그런 해일이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시설물 관리가 아니라 인명 피해를 최소화는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기상청이 당부를 했는데, 네. 밖에 나가지 네. 않고 집 안에 계시는 분들도 네. 강풍 피해는 입을 수 있겠죠. 네. 본부장님,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고? 지금 밤이기 주시겠습니까? 때문에 예. 지금 밤이기 때문에 밖에 뭐 관광을 나간다거나 이런 분은 안 계실 그렇게- 거라고 예, 봅니다. 그렇죠. 자, 지금 저지대에 계시는 분들,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그거 알고 있거든요. 비가 이렇게, 그분들은 잠을 주무시면 안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비가 새어 들어오지 않나. 예. 특히 지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예. 물이 조금이라도 비치거나 내려오기, 계단을 따라고 내려오게 되면 그걸 막을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대피를 해야 됩니다. 가재도구 챙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제는 본인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그 인명 피해를 줄이는 방제거든요. 지금 이 밤 시간에 그 바닷가, 또 특히 그 어떤 그 높은 파도가 집에까지 넘쳐올 수 있는 지역에 사실 그 있는 집들도 있거든요. 해안가들은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가급적 좀 불편하지만 한 4-5시간 날이 셀 때까지, 그러니까 한 6-7시까지는 그 자리를 떠나 있는 게 그 소중한 인명 보호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알면서도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 아까 주의사항이 뭐냐 그러면,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은 빨리 불편하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그 방제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본부장님 말씀은 오늘까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